고려소교 동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고려소교는 준하가 푼 매산문 166조 가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 행사에서 사용된 노래예요. 나라의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노래를 가져오는데 그때 노래 가사가 그 당시 유행했던 구전되어 오던 그런 노래였어. 그 노래를 나라 행사에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맞는 내용도 있고 뭐 그러면서 특히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 그 유행했던 노래들을 나라 행사에 사용하게 되면서 문맥상 안 맞는 A, B, C, D라고 하는 좀 안 맞는 어떤 내용들을 함께 가지고 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후렴구를 넣었지. 같은 말을 넣었는데 지금 준하 질문했던 내용이 그거였어. 후렴구가 기억이 후렴구의 기능이 맞는가? 맞지. 후렴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했냐면 작품 전체에 그 연 끝에 이렇게 붙으면서 연 끝에 같은 말들이 붙으면서 이 노래가 하나의 노래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알려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유기성이라고 하고 또는 통일성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우리 후렴구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거. 이게 이 형식적 장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렴구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때 후렴구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로 나라의 태평, 나라 자체가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굉장히 작은 규모의 나라였다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커다란 하나의 어떤 단위의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태평성대, 나라가 잘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태평성대를 노래하거나 아니면 북이라든지 뭐 장구라든지 그런 악기 소리를 의성해 하거나 뭐 요런 내용의 좀 무의미한, 그러니까 의미가 내용과 관련해서 유행 가사, 요런 유행 가사들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어떤 내용의 후렴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동동을 바로 설명을 할게요. 본문에는 그 매산문 166쪽의 나 지문에는 3월령까지 나와 있어. 이 3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동이라는 것 자체에 총 우리가 달마다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1월, 2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노래들,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있는 걸 이런 구조, 이걸 구조라고 하는데 1월에는 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2월엔 뭐라고 3월엔 뭐하라고 그래서 12월까지 있는 거야. 이런 노래를 우리는 월령체라고 하기도 하고 월령체, 달을 부르면서 매달 해야 되는 일을 월령체 노래하기도 하고 한글로 달거리 노래라고도 해. 우리가 생리를 월경이라고 하잖아. 월경. 그 다음에 달거리라고 생리도 달거리라고 얘기를 좀 해. 매달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런 말들은 좀 이제 기억을 해두고요. 어찌됐든 여기 총 동동이라는 노래는 총 12개의 연으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 12개의 노래 앞에 무언가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사가 하나 딱 붙어버려. 그래서 총 1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동동의 구조다.
그러면 이 동동이라는 제목은 뭐냐? 동동 그랬는데 여기 아으 동동다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동동과 이 동동이 같은 동동이야. 그럼 이 동동이 뭐냐? 나라의 행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했단 말이야. 그럼 악기가 있겠지? 동동 소리 낸 악기가 뭐야? 북이야, 북. 북소리. 아까 전에 후렴 중에서 악기 소리를 담아서 무의미하게 그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래서 이 아으 동동다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 동동의 후렴구가 되겠지. 뭐 의미는 없다. 아으 둥둥다리, 아으 동동다리라고 하는 거고 아으라고 하는 건 감탄사계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덕을한 곰배에 밥 잡고 복을한 림배에 밥 잡고 그랬어.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읽는 거 곰배 아이로 읽었어. 림배. 그러면 덕과 복이 뭐냐? 덕이란 복이란 뭐 다 몰라도 곰배라는 말 낯설고 림배도 낯설 거야. 그런데 밥 잡고 라는 말은 어때? 받잡고 받는다는 얘기겠지. 그럼 덕은 앞에 받고 덕은 앞으로 받고 복은 뒤로 받고. 그럼 결국엔 뭐야? 덕과 복을 받자라는 얘기지. 받아라. 누가? 나라. 우리나라. 자, 덕이여 복이라 혼을 나자라 우소이다. 지금 오늘 이곳에 오십시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받자. 지금 나라 행사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 이렇게 나라의 태평성대 바라는 어떤 문구,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라고 우리가 하지. 기원한 는 내용이 그 노래 제일 앞에 들어가는 거야. 자, 정월. 그럼 이제 나오겠지. 정월이라고 하는 건 정월. 우리 1월을 정월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정월. 그럼 2월, 3월 나왔어. 4월, 5월, 6월 이렇게 나가는 거겠지. 자, 정월. 내리는 물은, 근데 이거는 전부 음력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그래서 내리는 물, 여기 자 시옷이 있는데 이 시옷들은 중세시대의 이 시옷은요 관형격 조사야. 뭐뭐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 지금 계속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 정월에 내리는 물은 어디서 흘러내리는 물은, 그러면 정월이라고 하는 것이 1월이면 춥잖아. 이 추운 겨울에 자, 아으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거 다 감탄사니까 선생님이 표시하고 넘어갈게. 아으, 이거 다 감탄사. 자, 생략해도 되는 거 되지만 이게 지금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어떤, 운율상 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다시. 정월 내린 물은, 내린 물은, 냇물은, 또는 뭐 내리는 물은, 냇물은 흘러내리는 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냇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냇물은 얼며 녹으며 가는데 라고 얘기를 해. 얼기도 하고 얼고 녹고 하는데 누릿 가운데. 근데 이게 얼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얽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중세시대에는요, 이 얼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남녀가 얽히다, 사랑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였어. 뭐, 결혼하다, 사랑하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냇물을 보고, 냇물은 얼고 녹고, 그 얼다라고 하는 게 사랑을 나누다인데, 지금 나는 어때?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하울로 열셔라고 하지. 누릿이라고 하는 건 세상, 누릿. 누리는 세상이란 뜻이야. 온누리 할 때 온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난 몸은 혼자 있구나.
그러면 냇물을 보면서 이건 자연물이겠지? 자연물을 보면서 자신의 외로운 이건 정서잖아.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일연 정월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동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어. 그리워하는 노래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1월에 님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것, 2월에 생각나는 것, 뭐 3월에 해주고 싶은 것, 4월에 해주고 싶은 것,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단 말이야. 자, 2월에 뭐 하고 싶은지 해볼게요. 2월 보면서 이제 또 님을 생각합니다. 2월 보름이라는 건 지금도 우리 보름달 뜰 때 있지. 보름달, 그 음력 보름은요, 커다란 달이야. 커다란 그 달이 떠 있어, 달. 그러면 중세시대의 달은 밤을 밝혀주는 존재란 말이야. 자, 어찌됐든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 같대. 누가? 등불을 닮았구나. 누가? 님이 등불과 같이 닮았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님은 그 밝은 불빛처럼 빛나는 님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님에게 바라는 어떤 기원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만인 비추실 모습이구나. 어렵지. 지지셨다. 만인을 비추는 모습을 지니고 있구나. 지니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3월로 가겠습니다. 3월 나며 개다라고 하는 게 열린. 자, 3월 이거는 봄이 되었어. 이건 음력 3월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현재 양력으로 보면 4월 정도 되는 거야. 완전한 봄이겠지. 3월 나며 열린 만춘 달의 꽃이여. 만춘 이거 춘자 나왔네. 춘자 뭐였지? 봄, 가득 찬 봄 달의 꽃이여 라고 했는데 이 달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달래꽃, 진달래. 그런데 어찌됐든 달래꽃이여. 그러면 이건 뭐지? 아름다운 모습이겠지.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겠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뭐야? 자, 남이 부러워할 부러워할 즈을 이거 똑같은 말이야.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 지금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사랑하는 님의 모습. 님 모습. 자, 2연에서는 등불 같구나. 3연에서는 달의 꽃 같구나. 등불과 같이 밝은 걸 2연에서 얘기했다면 2월령에 이야기를 했다면 3월에서는 달의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그래서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 자, 4월 가겠습니다. 4월 아니 잊어. 이제 완전한 봄이 되었어. 이게 4월이면 음력 4월이면 양력으로는 5월이니까 얼마나 봄이 예쁘겠어. 아니 잊고 잊지 않고 란 뜻이겠지. 잊지 않고 오신 누구? 꽃꼬리새. 꾀꼬리새. 꾀꼬리새요. 무슴따. 근데 이 꾀꼬리는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왔어. 그런데 여기 자, 이 부분 무슴따. 무슨 이유로? 녹사님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님을 얘기를 하는 거지. 녹사님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님은 옛 나를 네 꽃인저. 왜? 나는 그러니까 나를 옛날에 옛 나를 이거 르로 읽었어. 잊고 계시는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부분 꾀꼬리는 왔어. 그런데 녹사님은 어때? 안 와.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지?
대조한다 그래. 그런데 대조물이 뭐야? 꾀꼬리. 그러면 자연물에 의탁하여 이런 표현 써. 자연물에 의탁하여 대조하고 있다. 그러니 꾀꼬리 새는 봄이 돼서 왔는데 내가 정작 사랑하는 나의 님은 오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자, 지금 본문에서는 3까지 나왔어. 3월. 그런데 뒷부분도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여기 4월까지 했고 뒷부분 혹시 더 필요하면은 선생님한테 말하면은 얘기를 해줄게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동동만 지금 물었어. 근데 동동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 167쪽 상단에 보면 얼만큼 동동이 많이 출제되었는가가 나와. 그런데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님과 관련된 이야기다. 님, 내가 사랑하는 님을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님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겠어? 그냥 유행가였겠지. 근데 사람들이 유행가로 부르던 노래를 나라의 행사에 가지고 오면서 형식적인 안정성,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하여 후렴구를 넣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